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의 각 지자체장들, 광역 기초 지자체장들,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수건동일 겁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 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장 대표 노선과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내 입장도 그대로다. 사퇴 요구 그대로라는 겁니다. 장동혁 리스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수도권 대패 가능성도 점치고 그때 책임 묻는 건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이 소위 소장파 의원들 목소리와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정치적 해법을 찾아서 원만하게 양측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톤의 발언을 해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저 징계를 강행을 하니까 이제 강력한 그 목소리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사실상 촉구하는 목소리를 돌아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많이 처지고 있고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타깃으로 한 일종의 정치적 공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런 당내의 자중질환이 여론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쳐서 오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 상태로라면은 뭐 설사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후보로 나간다 한들 선거 결과가 암담하기 때문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요 전에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얘기,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책임지겠다. 아니 그러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채로 징계라는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잘 몰랐는데 당무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그 본질을 알게 됐다. 그렇죠. 당무감사위원회 결과가 뭐죠? 우리가 그 당무감사위원회 결정문 다 그동안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가 조작된 결과다. 73년생 한동훈은 이 단계에 글을 쓴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은 저 이 총장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아닌 것 같고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례성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극단적인 정치 생명을 박탈하는 그런 징계를 내렸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서 여전히 장 대표가 별로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 얘기 좀 더 볼까요? 나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각 지자체장과 출마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속이 수검댕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장동혁 지도부는요. 한동훈 제명 논란이 이미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들어보시죠. 조정훈 의원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수도권의 재선 의원으로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도 외연 확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 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23일 날 최고위에 새로운 당명을 올려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네. 장동혁 대표는 수사 결과 나오면 책임지겠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인재 영입을 또 새로 하고 대국민 연설도 대표 연설도 지금 본인이 하고 당대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제주 방문하고 새 당명 발표까지 지금 본격적인 지선 모드로 돌입하면 아까 전에 거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이 문제 커 보이지만 당이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 전환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다 한동훈 제명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는 어떤 희망을 저는 뭐 얘기를 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뭐 최근에 뭐 여러 지점에서 얘기하듯이 뭐 하락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더욱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열되고 싸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으라는 건 당연한 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당권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좀 봐달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최소한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어찌 보면 장동혁 체제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의 어떤 하락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겠다라는 표현도 저는 좀 올바르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해서 전광판을 보지 않은 선수가 그 경기를 망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전광판은 계속 주시를 하면서 본인의 유불리한 상황들 그리고 뭐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의총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어찌 보면 어떤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서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뭐 장동혁 대표에게 뭐 책임을 물으기까지 그때까지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대표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의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지 어떤 수사의 결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비겁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하는 행보가 더 중요하게 어떤 보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의총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만 어떠한 지금의 이러한 물음을 하는 의원들에게 조금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비중 있는 무게감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총장 내용을 핵심만 좀 정리해 보면 예전에 최고위원 할 때 수석 대변인 할 때는 한동훈 당계 문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장 대표의 답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본질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결과 사실이 뭐 결백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 두 가지로 좀 압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